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무서운 힘은 여론에서 나옵니다. 항상 장난치를 치던 대한상의가 일면에 대통령의 호통이 실리니까 꼬리를 내리듯이 말이죠. 반대로 꼬리를 내렸던 사법부가 여론이 딴 데를 쳐다보는 틈을 타서 중범죄자한테 무죄를 막 주고 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을 대신해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사과를 대신할 수는 없고. 현직에 다니시니까. 네, 왜 지금 최근에 이제 3개의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던 이제 김건희 그 무죄 이제 우인성 재판장이 했던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김영선에 대한 무죄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됐죠. 예, 예. 이거 김건희 이 판결 그대로면 여기 엮인 사람들 다 무죄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곽상도, 곽병채 네. 이제 무죄 공소기각 사건 이 3개가 이제 지난주에 네. 이제 내일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있었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살펴보고 그러니까요. 한 주에 할 게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왜 그럼 이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판결의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이 명태균, 김영선 무죄는 이제 창원지법에 김희택 부장판사가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 할인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네. 이거 내리고 바로 약식 기소됐더라고요. 네. 판사님이 기소됐어요. 네, 판사님이 기소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해주고 세비 절반을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는 게 정치자금법 수수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치자금법의 기본적인 그 권력이에요. 네. 정치인이 민간인한테 돈을 주면 그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국회의원인 김영선이 여론조사 업체를 이용하는 명태균에게 자기 월급의 반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원래대로면 정치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자금 수수예요. 정치인이 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경우를 이제 약간 뇌물이 안 보잖아요. 반대는 뇌물이지만. 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판단을 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 이 명태균은 정치하는 사람이냐. 요거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다. 이 잘못된 방에 들어왔으니 일단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정치 언저리에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 돈이 이 정치 자금을 위해서 준 돈이냐. 라는 거에서 네. 이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일부 매달 준 게 있는데 그때는 총괄 본부장으로 있었던 기간에 월급으로 준 거다. 그렇죠. 그리고 고용했다. 네, 그리고 본부장이 끝난 다음에는 안 줘도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줘요. 네. 한꺼번에 주니까 이거는 채무를 갚은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 여론조사를 주거나 공천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맹이가 빠지죠. 그렇죠. 잠깐만, 김영선을 공천 준 게 명태균이 한 거야? 이 부분 판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 망했습니다. 이 판결은.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판결문에. 있지만 네. 공관위 결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이것을 매관매직을 권하는 판결이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아까 이렇게 보니까 제목에 명태균을 위한 사법 포탈이 열렸다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 판결은 이번 지방선거에 새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모든 당은 공천 헌금을 받아도 됩니다 이제. 네, 그 정치인만 안 받으면 돼. 그리고 공관위만 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명태균 이제 명태균과 유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판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아니면 돈을 받고 나서 여론조사 해주고 아니면 나중에 무슨 직함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직함 받고 돈 받으면 이 판례에 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 방송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직위원이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직위원이 윤석열에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타운 포탈을 열어줬다. 구속 시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저는 지금 김건희와 그 일당들에게 그 요만한 타운 포탈이 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적용하면 우리나라 정치는 없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용 죽어도 안 할 겁니다. 네. 이 판결의 혜택을 입은 건 명태균과 그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면 명태균이 공천을 영향 미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공천이가 한 거다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명태균이 김영선을 공천을 해서 김영선은 너무 고맙게 세비를 준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그니까요. 이 판결대로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강혜경 씨와의 통화 내용에서 명태균이 했던 얘기 있죠. 윤상현이 끝났어. 네. 라는 얘기는 네. 윤상현에 대한 김건희의 설득 작업이 끝났다가 아니라 윤상현을 내가 팼다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공천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명태균이 과장해서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윤상현 내가 공천 주라고 하는데 당연히 말이 맞네. 내가 다시 말할게. 사연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해서 된 거라는 거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판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판결에. 네. 가장 큰 문제예요. 판사는 이 모르세요. 부분을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을 판사는 뭐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공관이 그런 했잖아. 말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3천만 원씩 그 지방원 관련 돈 받은 건데 이것도 다 사용증 썼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명태균이 만들어내준 여론조사 중에는 이제 윤석열 것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것도 이제 뭐 저 신천지 당원 의혹도 있고 합니다만은 윤석열 거나 아니면은 창원의 김영선 거나 모두 다 명태균이 직접 비틀어버린 왜곡된 숫자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미 언론 보도로 예전에 뉴스토마토 보도로 몇 년 전에 이미 알려졌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사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전국 조사를 한 다음에 부산시장 서베이를 집어넣는 이상한 수법이라든가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함부로 만지는 건 사실상 그냥 엑셀표에 숫자 몇 개 바꾸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렇죠. 신수원 소장과의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곧 열릴 지방선거의 구청장 선거, 군수선거에도 이런 동네에 엑셀 숫자 바꾸는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천 명이 널려가지고 몇몇 정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모든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여론은 다 왜곡되고 공천은 다 뒤집히고 나라는 헬게이트예요. 여기 이제 열어준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시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차용증 써주면서 이 돈 받고 공천하면서 하면 실은 이 판결에 비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균에 비해 양심이 떨어지면 지금이 대목입니다. 대목이죠. 여론조사를 시작하세요. 이 판결이 열어졌어요. 예, 엑셀 초보 책 한 권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참 그 명태균 김영선 사건이고 김건희 무죄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했죠. 어쨌든 뭐 공모관계 인정 안 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윤건희의 전속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도 확언을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네. 네. 뭐 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선의 투입을 권하는 판결이었죠. 네. 직책만 없으면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무죄. 아니다. 네. 이제 공무원의 부인 시장을 열어준 거죠. 자, 공무원의 부인들은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안 뽑혀도 결혼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곽상도 박병지 사건은 이거는 이제 곽상도는 이번이 두 번째 판결이에요. 네. 첫 번째 판결 23년도에 무죄를 받았어요. 음. 근데 무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하고 제3자가 받는 거는 구성 요건이 달라요. 아, 그래요? 뭐가 다르냐면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야 스토리를 엮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들이 독립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용, 제3자. 박근혜, 최순실. 네, 근데 네. 최순실과 그 박근혜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같이 받은 거라고. 윤석열은 그렇게 묶었죠. 윤석열 네, 검사는. 그래서 최순실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청탁으로 해서 뇌물죄를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곽상도와 곽상채는 곽상도는 아들 곽병채는 네. 곽병채를 독립생계인 제3자로 받고 네, 남이고 그러면 곽상도가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야만이 저 돈으로 간 것이 뇌물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 청탁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은행이 무슨 거기서 대출을 뭐 끊으려고 하는 거를 막아달라는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아들을 뇌물죄로 경제도 공동체로 그렇죠. 공동체로는 못하니까 그럼 뭘로 했냐? 아버지와 공모했다. 네. 공모했다. 아버지가 뇌물을 받을 건데 돈을 받는 사람을 아들로 하는 일반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그거를 아들을 기소를 했다. 공범으로. 공범으로 기소를 하고 곽상도에 대해서는 그 뇌물 받은 돈을 아들한테 보내서 숨겼다. 네.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죄로 네.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2023년 무죄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기소한 거예요. 아들도 기소하고 곽상도도 범죄 수익 은닉으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범죄 수익 은닉은 뇌물죄가 무죄가 나니까 한 거라서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야. 그래서 공소 기각. 아, 검찰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어. 그렇죠. 곽상도라고 있어.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공모한 거 인정 안 돼. 무죄. 아버지와 공모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따라서 30대에 50억을 받으려면 KBO MVP쯤 되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치자 우리는 그가 야구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네. 자, 명태균계와 김영선은 명확했어요. 김영선은 너 때문에 했으니 너무 고맙다 했어요. 그죠? 그 국민이 다 알아. 축하합니다, 의원님. 네, 근데 법원은 몰라요. 네, 몰라요. 몰라요? 이 곽상도 사건에서는 곽병채가 받은 50억이 누가 우리 국민은 다 알아요. 그거 곽상도한테 잘 보이려고 준 돈이야. 네. 근데 법원은 몰라요. 몰라요. 네. 내가 뭐 내가 난 그럼 처음 듣는데. 중간 정산. 네, 재판부는 몰라요. 자,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이해하는 사실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판사들을 한번 보자. 어떤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의 대원칙 메시지가 이상하면 메신저를 확인합시다. 확인해봅시다. 자, 네. 김희택 부장판사 72년생이고 네. 경북 봉화 네. 경북대 법대 졸업했고 사법에서 26기예요. 네. 이분이 이제 명태균 무죄에 쓴 거고. 그렇습니다. 우인성 판사하면 이제 중앙 27부 74년생이고 남자. 고향은 경북 구미고 네. 고등학교는 청주 충북고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고 연수원 29기. 네. 이준철 부장사 이게 곽상도 23년 무죄했던 판사예요. 네. 22부이고 72년 남자. 91년에 중동고 서울 중동고 졸업해서 서울대 법대 졸업했고 네. 사법이면 29기. 오세영 판사 이번에 곽상도 곽병채 무죄 공소기각했던 판사 오세영 부장판사 네. 76년생이고 서울대구의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2기예요. 네. 자, 이 중에 3명이 일단 4명은 전부 다 남자고요. 네. 그렇구나. 남자고. 남자고요. 3명은 중앙에 있는 부장들인데 네. 모두 서울대 법대예요. 네. 그러네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 법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배심 재판이 있다고 쳐봐요. 그 배심 재판을 치면 이제 배심원들을 이렇게 관할 지역에다가 쭉 뿌려요. 네. 그래서 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7명, 15명을 뽑겠다. 그러면 한 500명한테 쫙 보내요. 배심 할 건데 너 와라. 아, 예. 그러면 한 2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그날 와요. 오면 그 중에서 이제 7명에서 15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판단을 빼기 위한 판단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한 랜덤하게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판장을 통해서 몇 명은 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유 없이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배심원 중에.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우리 피곤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배제도 이렇게 랜덤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무이유부 배제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재판장으로 하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빼달라고 재판장 요청하고 재판장이 그래 그 사람 빼야겠다라고 해서 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배심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 통지를 강남 3구에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자, 오늘의 증명 시간입니다. 자, 강남 3구에다가만 배심원 통지를 쫙 보내요. 그럼 다 오세훈 찍죠. 그럼 그 사람들이 법정에 딱 와서 그 중에서 뭐 배제도 하고 다 해서 근데 8명 골라다 쳐요. 네. 자, 그 판결이 어느 정도의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판결과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아, 오늘 사법 PK 시간은 사회학 시간인 게 계급, 네. 계층. 네. 네. 제가 이제 이 판사들을 이야기한 거는 판사들 뭐 다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네. 됐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강남 3구에 살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위 법관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은퇴하면 사무실은 서초동에서 열어요. 그것도 있고 지방에 근무해도 가족들은 강남 한국에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구 선수들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판사들의 구성이 강남 상구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사를 와. 랜덤하게 뽑았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올까? 오늘 독특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설득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래서 서울중앙지법이든 뭐든 이런 중요 법원을 지방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만약에 짜고 했다 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희대 코트는 조희대가 뭐라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들은 이제 서로 굳이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도 있고 동일체 원칙 같은 건 전혀 없을 뿐더러 법관이 얼마나 독립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주입받고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자존감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대신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이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놨는데도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배반되는 판결을 한다면 그들은 짜지 않아도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강남 항구에 있는 성형되는 상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 수준의 판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법 결혼식장 있잖아요. 거기 간 적 있었거든요. 아는 분이 검사라 봉투 주러 갔는데 그날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법원에 모여서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는 누나 결혼이잖아요. 봉투 내러 왔어요. 그럼 그 동네에는 방금 애를 검사나 판사로 만든 부모님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 앉아서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이 왜 죽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네. 이거 동네 정서구만. 그래요. 그 동네 정서는 그래요. 한 동네에서 뽑아놓으면 네. 그 동네의 멘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살던 그쪽 출신의 부인과 결혼하거나 남편하고 있거나 시댁, 시부모, 친정부모 다 거기 있고 이러면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과연 판사를 좀 더 다양하게 뽑아야 된다. 이렇게 서울대 법대로만 중앙의 합의부장을 채워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똑똑하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다 문제고. 근데 그 원시적인 원칙하고도 싸우긴 싸워야죠. 네. 제발 30년 전에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쵸. 이 문화가 없잖아요, 한국에 아직. 그리고 이제 일단 판사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네. 치고 이게 개별 판단은 분명히 잘했겠죠. 근데 이제 이 세 개 판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이 지금 세 개 판결 우리가 봤죠. 명태균 사건, 김건희 사건, 그다음에 곽상도. 곽상 사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안 했거나 무혐의 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짙은 사건들이었어요. 암장 사건. 네. 자, 명태균 사건 먼저 보죠. 명태균 사건은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친윤 중에 친윤. 예. 그러니까 이 찐윤이라는 단어를 거의 최초로 쓰게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 예. 이 사람 이프로스 게시판에서 윤석열 비난하는 검사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처음 시작했다가 명태균이 터지자 사실상 타이밍에 맞춰서 창원지검장으로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보이는 거는 이 초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고 깔고 앉았어요. 단순히 부실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혐의가 나오는 방향으로 더 가야 되는데 혐의가 안 나오는 방향에 뭔가가 나오면 거기서 수사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부실하면 예. 멍청이들인데 예. 부실한 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예. 근데 그들이 똑똑하면 그 부실함을 덮기 위한 노력을 했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덮었다기까지는 말을 못 하는데 이게 황금폰을 강에 던져라고 예, 막 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나오고 네. 다른 사실이 나오고 이런 게 있으면 유죄의 사실은 계속 파고들고 여기 사실은 반박 자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수사예요. 네. 근데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네? 안 되나 보네? 차용증 있네? 빌리는 거 아니야? 그럼 차용증을 계속 물어요, 이 사람한테. 너 차용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자 어떻게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그럼 그런 자료만 쭉 나와 있으면 빌려준 거네. 그럼 그건 우리가 쿠팡 상설 특검 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우와, 관본권이 다 있네. 관본권 실제로 처음 봐. 야, 뜯어. 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김건희 도이치 사건은 네. 그 무혐의 준 거는 유명하죠. 네. 무혐의를 뭐 4시간 동안 문답하고 난리 치면서 결국 그 4명 그때 이제 그 이창수 네.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 하여튼 그 4명 있어요. 네, 비실비실하게 생긴 예, 예, 분들. 예.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무혐의 줬거든요. 네, 그렇죠. 무혐의 줬어요. 그리고 무혐의 브리핑도 하시죠. 그러면 그 무혐의를 줬을 때 수사 기록이 무죄를 받기 위한 기록이겠어요? 유죄를 받기 위한 기록이겠죠. 그죠. 그때 수사 기록은 예. 우리한테 안 보여줬어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김건희가 기세 등등하던 시절에 대통령실 경호처가 검사들의 폰을 뺏고 일설에 의하면 총도 들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검사들을 겁줄 수 있는 대로 겁줘가면서 했던 바로 그 수사의 기록. 그렇죠. 그 기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만한 부분에서는 더 이상 안 파고 멈추고 무죄가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보완 진술을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변호입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곽상도 사건 50억 클럽 수사 지지부지 뭐 계속 의지 부족 계속 기사 났었어요. 2023년의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네. 50억 클럽 수사 2년째,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2년째 수롱 속이었나 봐요. 네, 2021년에 시작됐고. 네. 그리고 그 뭐 곽상도 영장이 한번 기각됐었죠. 기각돼도 여전히 수사 손 놓은 검찰.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검찰이 수사 초반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말하던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 순서대로 죽었다의 네. 일환이거든요. 네. 이재명을 잡기 위해 내놓은 아이템 중에 최선이라고 저들이 판단했던 대장동 네. 풀어 헤치자 지들 편이 하나씩 쓰러졌는데 그 중에 제일 거나하게 받았던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수사로 보이는 변호를 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뭐 변호하는 것까지 저도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수사 기록이 상당수가 유죄로 보이지 않는 다른 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녹취록이 있다 치죠. 모든 건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 좀 잘 봐줘. 뭐 지금까지도 고마운데 뭐 퇴사한다니까 퇴직금을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뭐 녹취록이 있다 치죠. 그런 게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명백한 범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그냥 뭐 이렇게 요새 뭐 나오면 뭐 그 CCTV라든지 아니면 그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도 영상에 찍혀 있는 게 그죠. 범죄가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들. 한덕수에게 23년을 안겨주었던 것도 바로 그런 회의실의 것들이 있죠. CCTV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로, 그러니까 이와 그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들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정답. 저 사람은 김학의가 아닙니다. 예. 네. 찾을 수 있어요. 저거 화질이 이상하다. 화질이 이상하다. 그다음에 저 여자가 그 여잔가? 하여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아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깨어 나가는 게 수사예요. 네. 근데 그런 주장이 왔을 때 그걸 깨지 않고 가만히 두면 사실상 그런 거는 무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검찰 초기 수사를 초동수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범죄에서는 초동수사가 아주 중요해요. 초동수사를 잘못하면 증거가 오염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증거를 확보를 못하게 돼서 무죄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근데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초기에 깔고 앉았다. 그렇죠.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론 법원이 우리가 아까 말했처럼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판단 하에 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초동 수사에 검찰 수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앙상블 이제 결론으로 왔습니다. 초기 수사를 깔고 앉고 기소에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덮거나 감춘 수사 내용이 그러니까 소장이 돼서 법원으로 가서 강남에 큰 집 자가 있는 부장판사를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분노로 웃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말씀 듣기 어려운 정답에 가장 가까운 이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꾸미기엔 조이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기에.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물론 이번에 이제 사법 개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게 판사 채용할 때 다양성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번에 네. 강남에 이제 입시학원들 가면 입시학원은 10살부터 입시학원입니다. 요즘은 가면 상담을 이렇게 해주죠. 나주로 이사 가세요. 안동으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그 중에 면 단위로 가세요. 왜요? 지역별 의대 입시 활성화 시키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놨기 때문이죠. 의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유는 의사라는 인재와 그 인재를 키우는 과정 모두가 국가가 관할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법관은 똑같죠. 법관을 그럼 이렇게 자 배심원제를 하기가 귀찮다. 싫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배심원 뽑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법관을 뽑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배심대로 가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능력주의에 맞다고 생각하는 네. 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건 19살 때 성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24살 때 성적 한 번 더 보고 연수원 들어가 성적 한 번 더 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새로 뒤섞여질 테니까 그때 가서 블라인드로 다시 한번 뽑든지 블라인드 아니어도 돼요.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시 뽑든지 그러면 숫자를 줄여놓든지 서울대 사람들을 법관으로 채용할 숫자를 줄여놓든지 그렇죠. 비율을 줄인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DEI는 위법이야 하면서 다 뒤집어놓기 전까지는 네. 좋게 쓰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고 싶죠. 일단 장기적인 이런 과제가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판결들에. 네. 디스트릭트 9이었나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범죄자들을 이제 완전히 격리시켜 놓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아포칼립스 물이었는데 강남 서초가 하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요. 예, 사실상 그 강남 서초 출신의 판사들이 그 미래의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높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판결들은 어떻게 뭐 다루어야 하는지. 또 뭐 윤석열 포탈처럼 다시 닫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일단 닫고 장기적으로 생각합시다. 네. 뭐 우울한 얘기일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래도 마세요. 이번에 하나 있어요. 그 뭐요? 민주당이 검찰 개혁안에 그죠. 끝으로 요거 잠깐 보죠. 네. 보안사고 폐지하는 걸로 의총원 의결했거든요. 네. 그거 폐지 간단해요. 197 형사소송법 196조 2항 삭제하면 끝나거든요. 네. 아마 이제 의총에서 의결했으니까 이거 삭제하는 걸로 2월 안에 아마 입법되면 네. 보안소득권, 검찰 보안소득권은 폐지되는 게 그죠. 확정이 될 이 좋은 소식. 네. 여당은 아직 건강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쁜 소식이니까 마지막에 알려드렸습니다. 파파교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